안녕하세요. 그래픽 강사 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화면 구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이 보이죠? 영역이 크게 5가지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상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린 공간이 바로 메뉴바인데요. 파일에서부터 헬프까지 다양한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입니다. 파일은 새로운 종이를 열거나 새로운 종이를 저장하거나 종이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다음, 에디트는 편집에 관련된 또는 환경 설정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요. 이미지의 속성을 변경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색을 바꾼다든지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는요. 우리가 레이어로 다양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련된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타입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작업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select, 선택인데요. 선택 영역을 다루는 명령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색을 선택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이미 선택한 영역을 변경하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필터는요. 특수 효과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합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앞으로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D는 입체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고요. 뷰는 보기 화면, 확대, 축소, 눈금자, 보기 등의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는요, 보이는 작업창, 툴, 패널, 워크스페이스 등을 설정할 수 있죠. 이 아이가 툴이고요. 이게 패널입니다. 패널들, 그 다음에 툴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란 메뉴를 저희는 자주 사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help는 도움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툴 패널이에요. 자, 왼쪽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필통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필통 안에는 펜도 들어있고 지우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리기 도구들이 들어있죠. 상단에 보시면 이런 화살표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에서 이런 화살표 모양은 기능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두 줄이 되었다가 한 줄이 되었다가도 되시고요. 위에서 드랍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표시고요. 그 다음 이런 데도 보시면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두 줄로 변경을 하고 이 안에 어떤 도구들로 모여져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는요. 선택 도구라고 불러요. 선택하고 이동할 때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 이동. 자, 이럴 때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영역 선택 도구라고 불러요. 포토샵에서는 픽셀을 선택하고 픽셀을 복사하거나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하거나 또는 복사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라sso 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선택 도구입니다. 여기 마법 봉툴 퀵 셀렉션 툴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선택 영역 도구예요. 자, 요 세 도구는 이미지 영역 선택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요 기능은 잘라내는 기능인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낼 때 써요. 그 다음
측정 도구라고 부르는데요. 안에 마우스로 꾹 눌러주시거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측정 도구라고 부르고요. 또는 색상을 추출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다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제 손질 도구라고 보통 불러요. 피부결을 보정한다든지 자연스럽게 핏색을 합성할 때 쓰게 되죠. 그다음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설명 문구가 뜨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런 화살표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붓이에요. 붓. 네. 그릴 때는 이렇게 붓으로 그릴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복구 브러쉬인데요. 우리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Z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요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복구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안 써요? 마스크 기능을 좀 더 많이 쓰죠. 그다음 지우개 툴도 잘 안 써요. 이유는요. 포토샵은 원본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원본인 상태로 있어야지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픽셀을 지워버리거나 하시게 되면은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색 채우기,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부르고요. 또는 번지게 하거나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라고요. 그리기 도구. 그다음에 글자 쓰는 도구. 펜에 있어서의 이제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은 벡터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쪽은 비트맵 도구이고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구들이고 아래쪽은 점선면 도구에 이제 해당이 돼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점은 픽셀의 구조로 되어 있고 점선면은 벡터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도구 가끔씩 눌렸을 경우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수정할 때 각도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전 다시 0도로 맞추겠습니다. 네, 화면 돌리는 도구. 그 다음에 안쪽에 핸들 도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스페이스랑도 같은 역할이에요. 화면을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다음 돋보기 도구예요. 확대 축소인데요. 제가 아래쪽에 화면의 확대 축소 도구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사실 이 도구를 좀 많이 써요. 단축키가 Z인데요. 클릭 드래그를 위에서 아래로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클릭 드래그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축소가 됩니다. 편하게 이제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툴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이제 요 화면 있죠? 자도 들어있고 이렇게 흰색 종이가 있는 영역을 저희는 작업 영역이라고 보통 불러요. 작업 영역, 그 다음에 이 종이는 일반적으로 캔버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명칭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 종이 자체는 캔버스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는 도큐먼트라고 부릅니다. 도큐먼트. 그다음 이 종이를 일러스트에서는 아트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아트보드, 캔버스는 포토샵에서 부르는 용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회색 종이까지 큰 틀을 저희는 도큐먼트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패널이에요. 자, 패널은 뭐라고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필통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큰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붓, 물감, 팔레트, 이런 아이들은 부피가 커서 필통 안에 들어가지 않죠. 자, 필통 안에 들어가지 않는 물감, 컬러 패널이 보통 물감의 역할을 하고요. 스와치, 팔레트의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패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 바 하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끝까지 힘내서 들어주실게요. 자, 메뉴창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영역이 바로 옵션 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툴에서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 도구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도구를 바꿔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옵션 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옵션 바가 보이지 않아요. 먼저 옵션 바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켜지 않아서 그래요. 자, 우리 윈도우라는 메뉴에서 도구들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윈도우에서 좀 아래쪽에 보이시면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꺼볼게요. 자, 옵션 바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윈도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옵션을 체크해 주셔야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옵션을 체크를 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을 다루는 단축키까지 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는 화면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는 화면 축소, 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주셔도 화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이동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0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도큐먼트가 딱 사이즈 맞게 들어가게 되는 단축키예요. 만약에 원래 사이즈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1을 눌러서 원래 있었던 사이즈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모드를 바꾸는 단축키는 꽤나 중요한데요. F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체 화면이 조금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F. 화면이 바뀌죠? F. 자, 이 아이는요, 디자인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니까 꼭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스페이스로 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F로 화면 모드를 바꿔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이동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탭. 툴바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되죠. 예, 이거는 작업 툴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단축키예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이렇게 없어졌을 경우에 한 번 더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컨트롤 R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있는 자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 화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